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한국사 지금 함께 들어보죠. 나만 열내는 한국사. 아주 열이 많은 분입니다. 여름이 힘들어. 예, 열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무서워요. 백이성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좀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여유가 좀 생겼군요. 그러기보다는 제가 더워서 힘이 들어가지고 그 최욱 정영진님이 좀 들어오셔야 네. 제가 이게 끝마치고 힘이 좀 덜 들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역사상 제일 더운 날은 혹시 근현대에서 좀 찾아보면 언제쯤이에요? 아유 뭐 1994년도라고 할 수 있어요. 94년도. 예. 네. 19 응답하라 1994에 그 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94년도 더웠죠. 그때 이제 김일성 사망하고 때. 예, 제가 아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유, 예, 더웠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요? 아유, 역시 막 최근에 가장 많은 이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지점은 네. 도대체 왜 양평에서 그 고속도로가 고따우로 됐느냐 아, 왜 갑자기 하는 변경됐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궁금해요. 역시 그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역시 외척의 바로다. 제가 볼 때는 야, 외척의 바로다.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들어오네요. 뭐 이제 삼척 동자도 다 뭐 딱 음. 들으면 그냥 아이고 뭐 외척의 바로구만. 아, 이런 의심 생각- 수준이죠 아직까지는. 예, 예. 네. 의심 수준이 그 바로 구만이잖아요. 바로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심. 그래서 외쳐. 뭐 역사 속에 네. 역시 뭐 우리 그 5,000년 역사의 가장 근현대사에 위치한 외척은 어떤 외척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외쳐. 외척. 네. 척이 그 친척할 때 그 척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의 외척은 상당히 가난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 외척이라 잘하네요. 하면 뭐냐 하면은 왕이나 이런 왕의 외가 쪽 그리고 각 지방에 가장 권력을 쥔 사람의 외가 혹은 처가가 그 권력을 그럼 내가 이용해서 외척이 없구나 그러면 예, 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아니 근데 뭐 어머니 쪽도 외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어머니 쪽, 어머니 쪽도 가능합니까? 쪽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기 마누라 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그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늘 하는 말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성이지만은 그 남성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 마누라와 그 마누라의 엄마다. 혹은 그 마누라의 오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흔한 현상이에요? 아니면 간혹 그런 게 보였던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흔한 현상이라고 흔한 할 수 현상이에요? 있죠. 조선의 19세기를 보시면 됩니다. 조선의 19세기는 왜 그렇게 불행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조선의 19세기가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 세도 정치의 100년이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 네. 여러분 그 세도 정치의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국혼 물실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혼인 그러니까 즉 그 왕의 혼인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노론파의 이 국정 운영 원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왕비는 반드시 노론 집안의 딸로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왕이라도 그거 어긴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19세기에 세도 정치가 본격화되는 것이죠. 예, 그게 순조의 마누라로부터. 근데 뭐 정확하게 따지자면 네. 조용님, 요게 왕이 어디부터겠습니까? 어느 왕부터 제 백이성 강사가 나만 말하는 한국사로서 외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턴지. 예, 예. 그거는 저는 한 템포 쉽니다. 정영 씨 등판해 주세요. 예, 언제부터 외척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냐? 예, 예.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이게? 정영 씨 한번 가죠. 맞춰보죠. 19세기로 갈게요 저는. 아, 19세기. 아니 그 왕명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19세기. 가시죠. 그러면서 19세기에 뭐 왕만 해도 5명이야. 문단세부터 시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맞히네. 자, 나만 말하는 한국사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이 영조부터 없어. 시작합니다. 고정관념 예? 별로 없었어. 고정관이 없어요. 예, 고정관념을 다 깨세요. 네. 영정조의 부흥 시대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영조의 그 말 그대로 세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이 평생 그 왕자 시절에 독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부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여보 당신이 참 손이 곱구려 라고 손을 잡았더니 첫날 밤에 이 여자가 뭐라고 답했느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일을 해보지 않아,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해보지 않아 이렇게 손이 고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니 지금 우리 엄마가 무술이라고 욕하는 거냐? 라고 해서 손을 딱 놓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찾지 않았던 서씨 왕비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완전한 사이코패스의 모습이죠. 영조가.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부인이 네. 66세의 나이에 내가 반드시 저 망할 놈의 세자를 몰아내고 저 새로운 세자를 생산하겠노라 해서 15살에 왕비를 맞아들이니 정순 왕후 김씨입니다. 이 경주 김씨로부터 세도 정치가 바로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조의 세 번째 부인으로부터 시작됐다. 예.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외척의 바로라고까지는 좀 어렵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 왕비의 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정계에 봐야겠죠. 진출하긴 했지만 노론 정파의 어떤 그 정파의 정당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민생을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예 왕실의 어떤 왕비의 오빠들이나 아버지가 그렇게 나서는 경우는 잘 없었다고. 뭐 영조 이유입니다. 예, 자, 영조 여러분 이유. 그 최수종 이유 아닙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최수종 이유라고. 최수종은 사도세자로 나왔죠. 예. 사도세자로. 여러분. 그래서 15살 어린 자기 엄마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엄마라고 해봐라라고 해서 인사시키려고 영조가 그렇게 사도세자를 준비시키는데 사도세자가 너무나 가기 싫어가지고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서 뭐라고 악랄하게 왜곡합니까? 정신병적인 의대증이다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그거를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오은영 박사가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여서 사도세자는 아빠의 지나친 관심으로 촉각이 예민해져 가지고 의대증을 일으켰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역사에는 무식하고 정신병리학적으로는 훌륭한 그런 발언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열받았던 선생님 너무 난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척의 바로라고 하는 것이 정순 왕후 김씨가 사사건건 정조를 왕 대비로서 괴롭혀요. 정조를 대왕 대비로서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1801년 3월 1월 달부터 정조가 딱 죽자마자 바로 천주교 박해를 시작해가지고 신유박해입니다. 이것이 12월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천주교도를 죽였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정조가 고용했던 규장각 초계문신 세력들을 전부 다 꺾겠다.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황사영, 이가환 등을 전부 다 죽인 별입니다. 예. 물론 황사영 백서 사건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죄 없이 죽고 있으니 프랑스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를 침범해 주면은 천주교도들이 살 수 있다라는 반역적인 편지를 쓴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는 죽인다고 궁지로 몰아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배론 동굴에서 그렇게 쓴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정순 황후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봐요. 서학 세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림으로써 바로 세도 정치의 시작 그리고 공안 정치의 시작 그리고 자기와 이념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라는 우리나라의 그 생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근데 세도 정치나 외척에 의한 이런 국정농단 같은 것들이 이게 혹시 그 왕의 책임을 좀 분산하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부터 나오는 걸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데 왕의 잘못된 어떤 폭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외척 쪽으로 슬쩍 밀어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종종 하거든요.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 왕비나 며느리의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왕 혹은 왕을
이을 이제 세자 뭐 이런 음. 사람들로부터 관련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예. 사람들이 왕이나 세자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 정치 편하게 하려고 결국 이제 외척 세력들을 이제 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동도 결국은 그 왕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네.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켰거나 네. 그 정도 아닐까. 왕의 개인적인 자질도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이 예. 사람이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나 통치술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조 이후의 모든 국왕들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잘 나갔던 왕들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좀 보기 무능했다. 예, 요거 잠깐 좀 한번 예. 좀 바로 접근하고 싶은데요. 예.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정약용 예, 선생님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은 안 죽은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약전 선생도 유배를 갔지만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 정치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오래 유배를 했던 겁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네. 정약용 왕이 강진으로 정약전이 흑산도로 그렇게 유배를 가가지고 네. 서로 정말 죽을 때까지 보지도 못하고 네. 편지만 주고받고 살았던 게 이준익 감독의 그 영화에서도 나왔지 아,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죽었다. 자산어보인가? 예, 그렇죠. 자산어보.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 세도 정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들어왔을 때 왕이 이런 정조가 죽으면서 순조를 김조순한테 부탁하고 죽습니다. 네가 이거를 좀 잘 보필해라. 그리고 순조에게도 네가 잘 이 사람을 따라 해라. 네. 그리고 순조가 상당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호랑이 같은 대왕 대비가 살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왕을 어떻게든 좀 보필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세력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모 화변 때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도세자를 죽여야 된다가 벽파였습니다. 죽여야 된다. 근데 사도세자를 살려야 된다가 시파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당파가 이제 벽파냐 시파냐로 갈리는데 네. 그 중에서 시파는 사도세자를 살려야 된다거든요. 이거는 노론도 있고 남인도 있고 소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노론과 소론은 소론과 남인은 주로 시파 쪽에 속했지만은 그래서 노론이자 당시의 기득권자인 노론이자 시파인 노론을 뽑아야만 어떻게 대왕 대비가 여기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시파를 해야만 적어도 사도세자를 살려야 된다는 쪽에 정입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교묘하게 절충해 가지고 어렵다. 예, 신안동 김씨의 그 형이 정리 한번 하고 가라. 아니, 신안동 화를 김씨. 내서 내가 끊지를 못하겠어. 아니에요. 이게 영조가 영조가 어렵네. 사도세자를 이제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할 때 시파, 그러니까 신하들 사이에서 크게 이제 두 분파가 있는데 시파는 사도세자를 좀 살리자. 살립시다. 예.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음 왕으로 가자는 아마 주장인 것 예, 같고, 그다음에 벽파는 아니다. 얘는 도저히 이 인간이 안 된다. 죽여라. 얘는 죽이고 다른 왕으로 가자. 예. 요 주장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노론 시파로 절충을 보는 거죠. 정조가. 그래서 김조순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다 맡깁니다. 그럼 사형 반대쪽으로 영조가 그렇죠. 무게를 줬다는 거예요. 정조가요. 정조가. 예. 그다음 이제 영조 다음에 정조 다음에 순조거든요. 예, 사도세자는 영조 아들 아닙니까? 영조의 아들인데 그 사이에 영조가 그 사도세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추존왕 장조라고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올라간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영조 다음이 정조 다음이 순조예요. 음. 그랬는데 이 안동 김씨 중에서도 네. 신안동 김씨 중에서도 서울 창의문 앞에서 살았던 김씨들 중심으로 하니까 신안동 김씨. 예, 네. 무안동 김씨, 신안동 김씨 네. 그랬어요. 신안동. 그래서 이제 신안동 김씨 중에서도 서울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창의동인가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네. 그거를 장동 김씨라고 이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장동. 예, 이 장동 김씨가 바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조순의 아들 김문근, 잘 알아? 뭐 김문근의 아들 김병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김문근 처음 들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혼자 너무 나가시네. 이것도 참 이 역사 어렵다. 교육이 참 이게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김문근과 김좌근 이쪽 세력들을 쭉 해서 네. 우리가 신안동 김씨 60년 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안동, 예, 1800 김씨, 1805년부터 1863년까지 거기서 이제 왕비가 나온 거예요. 왕비가 계속해서 순조의 왕비, 네. 그다음에 헌종, 철종의 왕비, 예, 이런 식으로 쭉 나왔죠. 그러니까 왕이 되고 그 헌종의 왕비도 있고. 아들의 예. 며느리를 정할 때도 사실상 외척 세력들이 다 거의 정해. 예, 놓고? 우리 집안의 딸로 네. 정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여기가 이제 우리 집안의 딸로 정한다. 그럼 딸로 정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매관매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방관을 파는 거예요. 돈 받고. 원래는 이제 왕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왕이 임명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의 그 외척들이 다 임명을 하는 거죠. 왕도 돈 어찌하지 받고, 못할 정도로.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돈 받고 한다는 거죠? 예. 예. 매관매직. 영어로 말하면 브라이버리 스캔들. 예. 예. 뇌물 스캔들이다 이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지방관을 자 이제 지방관에서 뭡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나오고 곡창지대에는 어떻게 비싸게 파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어떻게 돼? 좀 산간지방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싸게 팔고? 싸게 팔면서 어떻게 돼? 어떻게든 돈 버는 거를 네가 개발해 와. 이런 식으로. 거기 보니까 메시를 심었더니 잘 자랍디다. 뭐 이런 거. 창조경제. 예. 그러면 메시를 심어서 잘 자랐으면 그것도 좋아요. 네. 그거를 그 해당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세금으로 싹 걷어들이고. 세금으로 싹 걷어들여서 자기네들 포켓을 채웁니다. 네. 그리고 매관매직을 해서 지방에 내려간 벼슬아치들은 내가 낸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뽑아야지 그거. 그 돈을 뽕을 뽑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수탈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그 할아버지 대의 어르신들이 선거 벽보 포스터를 보면 총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 포스터 중에 글자가 작으니까 나는 잘 안 보이니까 기성아 네가 저 각자 저 재산 관계 다 좀 적어가 온나 이럽니다. 기호 1번부터 뭐까지. 뭐냐 빚이 제일 적은 후보를 내가 뽑겠다는 거예요. 아, 빚 많으면 빚 많으면 지 빚을 갚으려고 할 거 아니냐. 어디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냐 이거지.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쩜 그렇게 그 어르신들 말이 맞을까? 맞았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좋았습니다. 네. 예. 안철수 뽑으셨겠네. 돈 많으니까. 안철수. 유가증권이 재밌지? 그게 현금화된 자산입니까? 유가증권이지. 그렇습니다. 아유, 네, 참. 죄송합니다. 네. 꼭 그런 식으로 또 치고 네. 들어오시네. 아, 네, 참. 유머인데 그거를 또 화를 내시네. 네. 아닙니다. 저 웃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예. 그 정도로 외척들이 이제 국정을 문란시켰고 예. 그러면서 이제 국력도 약화되고 백성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졌겠군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1801년에 천주교라는 것을 박해한 걸로부터 네.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을 서북지방으로부터 처단한 것부터 임술 밀란이라든지 각종 그 다음에 뭐 1839년에 천주교 박해, 46년에 천주교 박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소위 말해서 빨갱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예. 그 공로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건데 왜 배 아파하니?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나주합파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주 하파? 예, 그래서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이 여자가. 나합시요? 예, 나합. 나합. 예, 그래서 나합시. 이 사람이 나주 출신입니다. 나주의 영산포 출신인데요. 그 영산포 출신인데 아까 그 세도 정치의 김문근이하고 김좌근이가 나주의 그 곡창지대니까 내려왔다가 이 여자를 보고 뿅 가가지고 첩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뻐요. 형제가? 예, 형 데리고 올라가서 좌근이의 첩이 되죠. 네. 예, 그래서 문근이하고 좌근이가 평생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좌근이의 첩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나합이가 모든 매관매직을 주도합니다. 기생이. 예. 그래서 나주합파. 왜 나주의 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합이 뭐냐면 나주의 여자를 아주 그 멸시하는 용어 있잖아. 조개다 이 말이야. 조개 합자를 써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하자를 쓸 예. 때는 각하, 전하, 예, 전하, 비하 뭐 이렇게 폐하, 뭐 쓰는데 세자, 저하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이 여자가 음. 최고의 권력자다, 비선실세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주합하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조개로 약간 좀 아주 멸칭하는 놀리는 거예요. 예, 예. 것에 뒤에 이제 또
예, 그랬는데 조개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갑자기? 조개? 조개 그 뭐야?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래요. 조개 뭐야? 조개 합자를 쓰잖아요. 예. 조개 합자, 예, 예. 대합, 아, 홍합. 그렇지. 아, 예. 그렇게 이제 그 약간 예. 멸칭으로 썼다 이거지. 예, 예. 조롱하는 그리고 의미로. 이 사람이 음. 사주쟁이, 관상쟁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하비가. 지금 관상 하나 때문에 이거 지금 끌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매관매직을 해서 예. 그렇게 딱 놔놓고 뭐냐면은 자기가 관상을 보고 있어. 본인이? 예, 네 태어난 시가 언제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전국의 유명한 관상쟁이하고 점쟁이한테 다 자기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자기가 더 전문가다 이거야. 아, 벙어리 있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김좌근, 김문근한테 벼슬 하나 주십시오 하고 온 모든 사람들을 불러 다시 자기 방으로 불러요. 그래갖고 뭐냐, 뭐 대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내한테 따로 돈을 내고 따로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야. 이래갖고 약 30년 동안을 해먹어요 이 여자가. 30년? 예, 왜 이렇게 오래 와, 왜 이렇게 오래 했어? 30년을 해먹어요. 아니 뭐 능력이 있었나? 아니 그러니까 김문근, 김좌근이가 그렇게 뭐야 이 나약해갖고 애들이 이 나합을 너무 좋아했던 거야. 이성으로 30년? 좋아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이성이죠. 이성으로? 첩인데 그렇지 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전라남도 나주에 가시면은 김좌근이 흉년이 들었을 때 나주만 특별히 좋아해 주었다고 그 선정비가 있어요. 그리고 나합이 그 우물 기르다가 김좌근한테 발탁됐다고 나합이 뜬 그 우물자리가 그대로 있어. 아 지금도? 예, 기념비로 있어. 오. 영산포에. 아, 기념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예, 그래 내가 환장하겠어요. 그것만 보면. 그래 내가 참. 아 나주에서는 이거 나합 씨가 조금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지금 그러니까 알려져 있나 저거가 보네요. 굶고 일할 때 그 나하비가 아주 그 애청을 해가지고 김좌근이 특별히 곡식을 풀어가 나주에 이래 잘해줬거든. 아, 이유가 아주 이게 없진 않네. 옛날에 박마리아가 그 이정재 꺾고 이기붕이가 경기도 저기 이천인가 거기 출마했을 때 이천에 돈봉투 확 뿌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천 사람들이 지금도 박마리아를 좋아하잖아요. 아 이유가 아주 없지는 않아. 예, 그래서 요러한 거를 봤을 때 매관매직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상적으로 공안 정국이라고 하는 무서울 공이거든요. 무섭게 해서 안정시킨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라 전체가 어떻게 부강해질 것이라든가 공동체의 윤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거두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때 보십시오. 영국과 러시아가 19세기 내내 그레이트 게임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으려고 하면 영국이 그거를 치려고 했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자유주의 기업들이 일어나서 거기 또 공산주의까지 막 올라오고 있고 전 세계가 서구 열강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런 거 모릅니다. 세도 정치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외부에는 국제는- 전혀 관심 없고. 아주 국제 급변하고 정세에는 있는데. 아무런 관심 없. 아편 전쟁에서 뭐 사실 중국이 박살나게 깨졌고 일본이 1850년대부터 미국의 철제 기선이 막 들어와가지고 페리에 흑선이 들어와서 뭐 장악하고 있고 이런 걸 모른다니까요. 아, 근데 우리는 이제 매관매직에 예, 현안이 돼 매관매직에 있었다. 현안이 돼 있는 거예요. 에헤, 이거 참 예. 그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맨 처음에 잡은 것이 경주 김씨 바로 네. 정순 대비의 그 집안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면 장동 김씨 신안동 김씨 중에서도 네네네. 예, 장동 김씨 그 다음이 뭐냐 풍양조 씨입니다. 풍양조 씨는 많이 들어봤는데. 순조의 아들이 효명태자라는 애가 있었는데 조 바이든 씨도 아마 예, 아, 이건 재밌나 보네. 아, 정혁진이 하니까 좋아하네. 아, 그래 나 괜찮 통했어. 이걸 웃는 거 처음 봤어. 아, 이거 통했어? 어. 조셉 바이든. 야, 와, 예, 좋아하시네. 참, 예, 그러게 말이야. 웃음이 있네 이분도. 와, 나 되게 좀 미안하면서 난 꺼냈는데. 솔직히 형 오늘 두들겨 맞았다 싶었거든. 그러니까 나 되게 와, 웃네. 와, 이런 통양조 씨 이런 되네. 유머가 코드가 통하네. 와, 아. 찐으로 또 허용하네. 됐다, 됐어. 예, 그래서 뭐야 그러한 이거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풍양조 씨, 이 풍양조 씨가 뭐냐면 그 효명태자의 나중에 추존왕 익종이 되는데 그의 마누라가 됐던 게 풍양조 씨예요. 나중에 풍양조 씨가 안동 김 씨를 처단하기 위하여 그 천주교 박해 사건을 또 일으켜 갖고 네. 앵그르라든지 모방이라든가 이런 신부들을 막 죽이거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조대비가 나중에 고종이 그
왕위에 올랐을 때 조대비가 흥선대원군 편을 들어주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조대비 이렇게 알게 돼요. 이 조대비가 누구의 딸이냐면 조만영 그리고 조만영의 동생인 조인영 요렇게 둘이가 풍양조 씨의 이 세도 정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명성황후의 세력이 민비의 세력인 여흥민 씨 삼방파라고 하는 이 족벌 체제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풍양조 다음에 이제 여흥민 씨 여흥민씨로 상방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풍양조 씨 다음에 잠깐 또 그 장동 김 씨가 또 잡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은 요런 거 자체가 군대도 이렇게 마음대로 빼먹고 또 세금도 마음대로 빼먹고 네네. 매관매직으로 온갖 수당을 다 빼먹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선의 위대한 인재들이 사실 천주교 박해 때 너무 많이 죽었죠. 너무 많이 유배 갔죠. 그리고 또 하나가 꼭 천주교 박해뿐만이 아니라도 홍경래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지역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뽑아야 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서북 세력이라고 해서 지역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역 차별이 사실은 임시정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안창호 선생님이 결국에는 실권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자기가 평안도 출신이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쪽은 약간 좀 서북 세력의 이 차별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우리 이 한반도 내에서도 예. 서북이 왜? 예, 그 평안도 세력에 대한 네. 그런 이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좀 낮게 보고 뭐 예, 이랬어요? 함경도는 네. 더욱 더했습니다. 이쪽은 여진족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했습니다. 따라서 1920년대인가 30년대인가 거기에 윤치호 일기를 보시면 네. 자기 잘 아는 분 한 분이 정부의 고관 대작을 지낸 사람인데 자기 사위를 봤는데 평안도 고향인 사람을 봤다고 구슬피 울면서 슬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팔자에 없어가 서북 세력의 사위를 맞았으니 조상의 큰 죄를 지었도다 이라고 앉아 있어요. 1926년인가 그래. 그래갖고 그 정도로 서북 세력에 대한 차별이 막 심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그쪽이 좀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국경과 가까워서 그런 그게 거야?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기호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 이 한양 지방의 사람들과의 문무백관이라는 200개의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에 대해서는 차별을 좀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리가 정해져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집안 혹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기는 청나라로부터 이렇게 왜 문물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풍요로웠고 상당히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거를 이런 유교 성리학적인 세력들이 싫어하는 거죠. 정희 씨 뭐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오늘따라? 그 맞겠어요? 그거? 조 씨가 조 바이든이 풍양조 씨가 미국의 실권을 잡았다. 시간 없는데 왜 이렇게 그 질문을 많이 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때 삐져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진짜네. 그러면은 최영님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 한 두어 개 물어보시죠.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미 시간이 다 됐습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천주교 신자를 그냥 천주교 신자 중에 좀 거슬리는 놈만 죽이면 되지 왜 그렇게 다 죽였느냐? 당연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반대파를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 유교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제사를 안 지낸다든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양반 상놈이 같이 들어가서 찬송같이 부르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죽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후손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후손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후손. 그 세도 정치의 대표적인 후손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또 너무 아니 뭐 이게 저 신안동 장동 김 씨의 후손이라든가 여흥민 씨 삼방파의 후손은 많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막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한번 뭐 있으면 하는데 다행입니다. 워낙 많을 텐데. 우선 많죠. 굉장히 많죠. 풍양조 씨의 후손이 참 이게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외척의 발화와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장 그 풍양조 씨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른들이 잘 알고 계시는 후손은 그 바둑 구단
조치훈 구단. 네네네. 그 아마 일본에서 오신 네, 분이죠. 네. 조치훈 국회의원도 구단. 했었어요. 아니 그거는 조훈현. 조훈현이? 예. 조훈현하고 조치훈하고 집안이 틀려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다른 그래가지고 사람이에요. 네. 조훈현 구단은 2016년에 그 당선되신 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풍양 조씨로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은 영화 배우 조인성 씨. 조인성 씨. 예, 조인성 씨가 바로 세도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직계 예. 후손이라는 거 아니면 그냥 풍양조씨라는 거예요. 예, 풍양 조씨인데 예. 그 파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집약된 파예요. 가까운 파예요. 네. 그리고 역시나 그래서 가까운 파 중에 삼군 사령관이 조남풍 사령관이라는 분이 부산 동래에 계셨는데 이 조남풍 사령관하고 같은 학렬이신 풍양조 씨가 최근에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풍 씨를 누가 예, 한다고? 저분이 조남풍과 친척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조남욱 회장이 이것도 예, 왜 또? 예. 이거 하려고 빌드가 그래가지고- 오졌고 다 그래갖고 오졌다리. 풍양조 씨가 저분이 요새 그 국제적으로 전후 복구 사업에도 좀 관심이 나 이게 많으신 왜?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서- 빌드업 오졌다리. 그래서 풍양조 씨로서 예 그래서 저 때가 바로 지금은 없어진 라마다 아이고, 르네상스 이게 호텔에서 웬일입니까? 자기 생일 잔치를 2008년도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게 그 웬일입니까? 부분 그 조남풍 조남욱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조남풍이 누구라고? 예, 삼군 사령관, 육군 삼군 그건 사령관. 중요한 게 아닌 조남풍 거고. 씨랑 무슨 관계라고 이분은? 아니 뭐 같은 학렬의 친척 같은 관계. 학렬.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엮으려고. 예, 그래 아니 뭐 엮으려고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그래 와 빌드업 외척의 오졌다리. 여러분 외척의 바로라는 역사는 역사의 과거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육 중에서도 최고의 교육이 노론 벽파에서 이렇게 들 얘기하죠. 최고의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저를 보고 왜 자꾸 족보를 갖고 들먹이느냐? 네 족보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족보를 가지고 들먹이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네. 과연 밥상머리 교육을 받은 그 후손들이 오늘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누구랑 싸우는 예. 건데 알려줘. 그러니까 몰라 상대가 나는 누군데? 난 아니야. 난 제가- 아니잖아. 제가 그 저기 뭐지 하지만 언젠간 제 족보도 털 날이 있겠죠. 네. 예, 놀래지는 마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야 풍양종 씨 할 때 아까 워낙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한번 딱 뭔가 포커스 있구나 싶었는데 마지막 빌드업 보니까 오졌다리. 결국 라마다로. 뭐가 뭐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힘드세요. 네. 아유, 저도 더워서 힘듭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